예, 안녕하십니까. 벌써 5주차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7주차까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5주차부터는 25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분 수업을 하고 제가 토론 내용을 달면은 여러분들이 토론 내용에 작성을 해 주셔야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온라인 수업 25분을 듣고 그리고 토론 내용을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그 역량 중심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력서에 대해서 수업을 했고 오늘은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수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기소개서는 어떤 증명할 수 없는 내용들을 주관적으로 쓴다고 했죠. 그래서 인사 담당자들은 이 자기소개서 쓴 내용이 사실인지를 밝히는 것을 면접에서 밝히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자기소개서는 이러한 자신이 살아온 과거와 현재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알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구인자가 자신을 선발해야 할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적는 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자기소개서의 내용은 이 성장 배경, 또 성격의 장단점, 그리고 경력상 활동사항, 그리고 지원 동기, 입사 포부 이 5가지가 주요 내용이지만 또 이런 장래성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대인관계 및 업무와 관련된 경험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다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러한 학창 시절이라든지 또 경력사항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런 어떤 성격이라든지 대인관계 이런 업무와 관련된 경험을 작성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경험에 대해서 보다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문서이다라고 그냥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공적인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자기소개서 기업은 왜 요구할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이 사람을 구하는 입장에서 이 지원자의 지원 동기와 장래성을 보는 것이죠. 그 신입의 경우는 이러한 지원 동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원 동기를 작성할 때 그 회사 기업 분석을 해서 그 회사에 자기가 지원한 회사에 어떤 목표라든지 비전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러한 기업의 목표와 비전을 달성시킬 수 있는 나의 어떤 무언가 있는가 이런 걸 좀 찾아내는 것도 필요하죠. 또 그 사람의 성장 배경을 통해서 성격과 가치관을 파악하는 것이죠. 우리가 스토리텔링에서 이 가치관 또 신념, 좌우명 이런 것이 그 성장 배경에 기재할 수 있다고 하였죠. 이런 성장 배경에 나는 몇 년도 몇월 며칠 태어났다. 이거는 그냥 바로 아웃입니다. 그냥 버려지는 자기 소개서에 불과합니다. 또 태어났네? 이런 거죠.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물 좋고 산 좋은 강원도. 강원도는 원래 물 좋고 산이 좋습니다. 이게 당연한 말 같은 거 쓰지 말아야 됩니다. 엄하신 아버지와 자상하신 어머니. 이것도 당연한 말이죠. 원래 큰딸이라 책임감이 강하고 원래 큰 첫째는 책임감이 강합니다. 이런 당연한 말은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장 배경 같은 경우는 정말 남이 경험하지 않은 거, 나만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것은 우리가 신념이나 가치관이 되겠죠. 세 번째는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이 문서 작성과 자신의 논리를 전개시켜 나간 능력을 보는 것이죠. 스토리텔링을 잘 하고 있는지 또 두 가지식으로 데피니션 결론부터 쓰고 그걸 잘 설명하고 있는지 이런 등등
또 요약할 수 있는가, 또 강조하는 부분을 잘 체크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좀 알아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소개서는 면접의 기초 자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자기소개서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장 과정. 이 성장 과정은 우리가 가치관이나 또는 신념, 좌우명 이런 것들을 내가 과거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현재 실천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천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는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쓰는 것인데, 이러한 전체의 내용과의 일관성을 고려하고 또 직무 기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도 있고, 이런 가치관을 쓰는 것도 하나 있고, 또는 회사가 요구하면은 직무 기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등도 쓸 수가 있고요. 또 주요 관심사에 대해서, 또 삶의 기본 토대, 가족 관련 상황 등을 검토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 전 블라인드 채용이 이제 입법화되면서 어쨌든 가족 관계라든지 형제자매에 대한 얘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꼭 블라인드 채용 아니더라도 이 성장 과정은 자기 고유의 그 사람의 지원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지 지원자 이외의 사람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격 소개인데, 성격 장단점이죠. 이 성격의 장점은 내가 지원한 직무와 관련된 성격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격 장점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좀 좋은 성과를 이뤄냈던 경험, 이런 것을 좀 쓰고, 그리고 자신의 단점을 쓰는데, 단점은 우리가 이제 MBTI를 가지고 자신이 어떤 단점을 써야 될지를 잘 살펴보았죠. 직무에 치명적인 단점을 쓰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직무와 무관하거나 직무에 도움이 되는 단점을 기술하고, 단점이 썼으면 그거를 극복 노력만 쓰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학창 시점의 경력 사항인데, 자, 내가 직무에 관련된 경력 사항이 있다. 그러면 경력 사항으로 그냥 쓰십시오. 그리고 내가 직무와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어떤 좋은 성과를 이루었던 이러한 일들을 스토리텔링으로 간단하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학창 시절을 쓴다는 것은 내가 경력이 없고 직무에 관련된 아르바이트가 없고 그냥 학창 시절 때 업적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 업적으로 쓰면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했던 그 업적을 한두 가지를 쓰면서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서 그 업적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뭘 느끼고 내가 어떻게 내가 지원한 직무에 어떤 식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전개가 되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 지원 직종 및 지원 이사의 최근 동향을 토대로 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겠고, 회사에 대한 개요 정보를 수집한 뒤에 실현 가능성, 구체성, 측정 가능한 비전으로 제시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쉽게 쓰는 방법은 이게 사실은 지원 동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A라는 곳에 관심을 갖게 돼서 대학도 그거에 A와 관련된 전공을 택했고 A와 관련된 직무 능력을 지금까지 형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러한 직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지금 공공회사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쓰면 좋겠죠. 근데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준비한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쓰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럴 때 간단하게 쓰는 방법은 그 기업의 어떤 목표와 비전을 찾게 되면 내가 그거를 그러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려고 하는지를 좀 더 깊게 그 회사에 들어가 봐서 알아보면 그거에
관련된 일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겠고, 그러한 목적을 내가 달성시킬 수 있는 어떤 성격의 장점이나 특성이나 재능이나 능력 같은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뭐 내가 그 목표를 전체 달성할 수 있는 커다란 능력 같은 걸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매출액이 50억 달성이다 그러면은 나는 정말 영업만큼 자신 있어. 마케팅이나 그러면 내가 그 과거에 뭐 영업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발휘했던 성과를 냈던 경험을 스토리로 만들어 잘 만들고 이래서 자기 자신을 어필하면 되겠다. 그리고 입사 포부는 그 회사에 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지원한 직무에 관련해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러이러한 전문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준비를 하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회사에 이러한 비전을 제시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는 뭐 이런 것을 좀 발휘하고 싶습니다라든지 이런 입사 포부를 밝히면 돼요. 자, 이런 자기소개에서 무엇을 담아야 하나 우리가 이제 그 내용 중에서 일단은 이렇게 이 안에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 과정은 어떻게 쓸 것이고 뭐 성격, 장단점, 경력, 학창 시절, 좌우명, 지원 동기 뭐 이렇게 되는데 요 좌우명은 성장 과정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오늘 열심히 살자. 기인은 준비한 자에게 온다. 이런 식으로 쓰면 그 이후에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자, 기인은 준비한 자에게 온다라고 본인이 느꼈던 그런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겠어요? 분명 과거에 어떤 경험 때문에 이런 기인은 준비한 자에게 온다는 것을 좀 느낀 사항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스토리죠. 그래서 이러한 신념과 좌우명은 그 과거에 어떤 경험에 의해 생긴 겁니다. 초, 중, 고등학교 때.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대학도 이런 전공을 택했고 이렇게 노력해 왔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스토리가 없으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고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면접 예상 질문을 뽑았을 때 답변하기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잘못 쓴 것이죠. 자, 성장 과정, 속초, 넓은 바다, 큰 꿈, 부모님, 설악산, 높은 기상, 사과나무, 내 인생의 사과나무는 선생님. 뭐 이런 것보다는 나의 가치관이 뭘까?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컸을까? 나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컸을까? 자, 이런 거를 더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좌우명은 성장 과정에 올려서 생각을 해보자. 신념하고 가치관 이런 것을 함께. 그 다음에 학창 시절. 예, 좋습니다. 그래서 학과 활동, 동아리 활동, 기타. 뭐 꼴찌입학은 좀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장학금을 받고 졸업을 했다. 몇 회 장학금을 받았고 또 동아리 활동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고 자 이제 어학 공부 뭐 토익 토플 해외 연수 뭐 이런 것들은 한번 근데 내가 그 업적이라고 하면은 무슨 표창장 받은 거 또는 뭐 공모전에서 입선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상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원 동기. 역시 계속 설명을 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마케팅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현대는 마케팅의 시대다. 자기 PR 시대, 글로벌 시대의 기업 정신, 코카콜라의 마케팅, 뭐 이런 것도 좋지만은 그 좀 더 깊게 들어가 본다는 것이죠. 이제 기업 분석을 했으니까 뭐 그 기업의 어떤 목표와 비전이 뭔가, 내가 그걸 달성할 수 있는가 없는가, 내가 이 회사에 입사를 왜 해야 되는지 그것을 달성을 하고 그 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여기는 지금 너무 단순한 것이 좀 써 있죠.
자, 성격은 일단은 우리가 뭐 창조적이다, 원만한 성격, 인심이 좋다, 폭넓은 교우관계, 너무 잘 믿는다, 남의 부탁을 거절 못한다, 노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 예, 이렇게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는데, 이제 이러한 장단점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제가 저번 했던 그 성격 검사 MBTI를 통해서 하는 방법,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성공적인 자기소개 작성법에서 매력적인 자기소개서의 조건은 뭔가? 그것은 신문처럼 섹션화하라. 좀 이렇게 나누라는 거죠. 그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그냥 안 나누고 전체를 하나로 쫙 붙여서 쓰면은 그냥 무조건 버려지는 거예요. 5가지면 5가지를 쫙 나눠요. 나누고 그거에 대해서 타이틀을 딱 씁니다. 근데 그 타이틀은 그 안에 내용과 전혀 무관하면 안 돼요. 관련된 내용으로 요약을 하는 것이죠. 요약 간단하게. 그리고 그 본문에서도 그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굵은 글씨로 표기하게 되면은 그냥 그 사람의 이력서는 자기소개서는 요약하고 굵은 글씨로 친 것만 봐도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A4 한 장이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A4 2장 정도 분량으로 쓰시고 이 호기심을 유발하는 소제목을 달고 문장을 2가지식으로 작성을 하고 자신의 진심을 보이라는 것이죠. 즉 구체적인 예를 써라. 스토리텔링 식으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회사에서 궁금한 사항을 최대한 담아라. 질문을 유도하라는 의미도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매력적인 자기소개서의 전략으로는 어떤 자신만의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스토리를 찾아라.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인 사건, 그리고 성공적인 경험을 기술하라.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하면 구인자의 신뢰감을 얻을 수가 있겠죠. 또 지원하는 직장과 연결해서 기술하라는 것이죠. 자, 구체적인 성과와 더불어서 자신의 열정을 진심을 담아 전달하면 구인자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예, 참 열정인데요. 어떤 학생이 A라는 회사에 정말 들어가고 싶었는데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너무 준비를 못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도 그 회사에 미련을 못 보여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갔습니다. 그 회사를 한번 보기도 하고 독도도 걸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우연히 그 회사 앞 마당에서 벤치에서 앉아 있는데 그때 가을인데 그 회사에 피어 있는 코스모스가 산들산들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코스모스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자기소개서의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썼다고 합니다. 회사에 피어 있는 코스모스가 되고 싶다. 예, 그렇게 썼는데 그래서 그 어려운 내용들을 쓰면은 면접관이 어려운 내용들만 질문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쉬운 내용을 쓰니까 그걸 면접 질문으로 나온 거예요. 왜 우리 회사에 코스모스가 되고 싶습니까? 그래서 제가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생각과 또 그 회사에 이렇게 한 달이면 몇 번씩 오고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그 회사에 대한 열정을 얘기했는데 결과는 합격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어려운 얘기를 쓰면 어려운 질문이 나온다. 그리고 쉬운 이야기를 쓰면 쉬운 질문이 나오지만은 자신의 어떤 열정을 진심을 담아서 전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자기소개서의 작성 이렇게 하자. 솔직하게 쓴 글. 객관적으로 작성, 과장된 내용이나 허위 사실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이론적인 것이지. 사실 이제 스토리텔링을 쓰게 되면은
그 사실에 대해서 약간 포장은 할 수 있어요. 전혀 다른 거는 쓸 수가 없겠지만, 그래서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활동들을 조금 잘 포장을 한다는 것이 스토리텔링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표현이 명료한 글, 제한된 지면에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표현하자. 두 갈씩 예를 드는 표현법도 좋고, 뭐 수량화라든지 근데 이제 표현이 명확한 글로 쓰려고 하면은 사실은 지금 이제 스토리텔링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딱딱딱 끊어지면서 자기가 한 일이 정확히 나오죠. 또 지원 기업에 맞춰 작성한 글, 직종에 맞춰 작성한 글, 이거는 그 입사원 무엇을 잘할 것인지 기업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뭐 직무에 관련된 직무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업의 목표와 비전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기업에 또는 직무에 적합하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분석하고 기업 분석하고 직무 분석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과 자기 분석을 해서 그 직무에서 요구하는 그런 어떤 기술, 태도, 능력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점검하고, 그리고 그 기업 분석을 통해서 어떤 인재상이 필요하고 그 회사의 목표와 비전을 무엇인지를 분석을 하게 되면 나와 서로 공통된 걸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런 공통된 글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찾아서 그 스토리로 만드는 거,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 쓰지 말아야 할 멋있지만 뭐 모호한 낱말들, 이 모호한 것은 쓰면 별로 안 좋아요. 뭐 적극적인, 패기 있는, 능력 있는, 창조적인, 꼼꼼한, 단호한, 능률적인, 경험 많은, 뭐 융통성 있는, 목표의식이 강하다. 어떤 그러면 본인이 목표의식이 강하다는 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목표의식을 가지고 어떤 일을 시도하고 경험했던 스토리를 만들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열심히 일하는, 뭘 열심히 일하는지, 독립심이 강한, 혁신적인, 뭐 아는 게 많은, 논리적 자극하는, 뭐 신중한, 막연한 의미의 사람, 전문적인, 믿을만한, 수완 좋은, 혼자서도 잘하는, 성공적인, 팀워크 좋은, 계획적인, 이런 좀 모호한 낱말은 좀 안 쓰는 거 좋겠다. 자,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 작성 전에 나의 경험을 한번 쭉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경력 및 인턴 과정이 있었는지, 팀 프로젝트에서 뭘 했는지, 또 연구회나 연구학회에서 한 게 있는지, 동아리, 동호리, 뭐 그다음에 뭐 내가 온라인에서 블로그, 카페 등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가, 또 나의 재능 기부라든지 봉사활동 경험도 이렇게 써서 그 자기 소개 작성 전에 나의 경험을 정리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경험을 스토리로 만들어서 작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사람이를 왜 넣냐면은 요즘 주로 자기소개서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쓰는 건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사이트를 놨는데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은 요 자료통이 있습니다. 자료통을 클릭을 하게 되면 합격 자소서가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쓴 자소서 내용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는 자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자소서 항목의 내용을 보면은 면접 질문도 우리가 좀 예측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회사가 있으면은 미리 어떤 내용으로 자소서 내용을 쓰는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한번 자소서 항목을 살펴보면은 기아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오. 기아의 학창 시절을 스스로 평가한다고 하면 본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약속을 하시오. 기아가 생각하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란 무엇이며 그 이유에 대해 약속을 하시오. 다 이런 식이죠. 또 공동의 경험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긴밀하게 이거 의사소통 능력을 한번 본 것 같아요. 성공적으로 협업을 이루었던 경험이 있다면 무엇이었는지, 결과는 어땠는지, 이게 전부 다 스토리텔링, 스타 기법이나 그런 스토리 기법으로 써야 되는 것이죠. 이 경험은 기회만이 적극적인 도전 의식으로 성과를 창출한 경험, 도전에 대한 경험, 채용에 대한 이유, 회사의 목적과 목표에 맞는지, 아니면 회사의 인재상에 맞는지, 또는 직무에 적합한지, 이런 걸 고려해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기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이런 자소서 내용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미리 준비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잘 쓸 수 있다. 그리고 이 자소서는 쓰고 나서는 또 한 번 고치고 또 수정하고 또 컨설턴트한테 또 보여주고 또 수정하고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수정을 해야지만이 좋은 자소서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명심을 하고 이번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